어르신들, 제발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그 지독한 부지런함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처방전은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밥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딱 20분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충분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70대 어르신의 뇌를 10년 더 젊게 되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도 식사만 하시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사흘만 실천하시고는 머릿속 안개가 싹 거친 듯 맑아졌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위해 똑똑하게 쉬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뇌의 혈류를 뻥 뚫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잠잘 때 뇌세포를 살리는 특별한 자세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기적의 뇌소생 매뉴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제발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그 지독한 부지런함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처방전은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밥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딱 20분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충분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70대 어르신의 뇌를 10년 더 젊게 되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도 식사만 하시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사흘만 실천하시고는 머릿속 안개가 싹 거친 듯 맑아졌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위해 똑똑하게 쉬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뇌 혈류를 뻥 뚫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잠잘 때 뇌세포를 살리는 특별한 자세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기적의 뇌소생 매뉴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5살의 이종혁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터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부지런함의 표본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죠.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평소 앉아있는 습관과 잠자리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고층 아파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가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가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정작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이종혁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종혁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소생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평소 앉아있는 습관과 잠자리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평소에 어떻게 앉으시나요?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이종혁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종혁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소생 매뉴얼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정작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종혁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바디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죠.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바디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 원장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과식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목의 시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크게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마세요.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상체를 약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세요. 그렇게 딱 20분 동안 눈을 감고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20분 후에는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후 20분은 뇌를 위해 기분 좋게 눕기. 둘째, 잘 때는 만세 자세로 혈액 고속도로 열어주기. 셋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자율신경 지켜주기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크게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 원장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과식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치우세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마세요.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상체를 약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세요. 그렇게 딱 20분 동안 눈을 감고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쉬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치우세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식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이 박지훈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후 20분은 뇌를 위해 기분 좋게 눕기. 둘째, 잘 때는 만세 자세로 혈액 고속도로 열어주기. 셋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자율신경 지켜주기입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쉬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중에 어르신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번 혹은 시작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이 박지훈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식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이 박지훈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밥만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 없다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 한 번이 소중한 친구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숨겨진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마법의 천연 재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숨겨진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마법의 천연 재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